그토록 원하는 취업을 하고 나면 드디어 취준생 신분을 벗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나와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또 다른 힘겨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함께 있자 언제니까 모두 동시에 승진할 수는 없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군가는 일찍 승진하고 누군가는 승진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때로는 눈치 없는 오지라퍼 상사가 승진이 늦어진 나를 위로하신 듯이 빨리 승진해야 할 텐데 하는 위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위로놓고는 속만 긁어놓는 말일 뿐입니다. 회사나에서 괜찮입니다. 하지만 오류는 안 되는 거는 오류는 안 된다. 어떤 회사를 그만둔다. 결국 회사를 하면 그 안에서 조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의 위치에 이미를 주는 사람이 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그건 회사 내에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어느 속담인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누가 더 크고 뜬 개구리 서로 경쟁해배 우물밖으로 그게 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공에 대한 통념도 이해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대부분의 시선은 맞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묘좁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의 높은 위치를 있는 사람은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우물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이 얼마나 편한 편히 생각하겠는지를 금세 깨닫게 되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여행하거나 먼 열대지방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흔히 생각해오던 방식을 그들을 바라다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스스로 왜 이런 걸까요? 하지만 선물로도 생각하는 센티미터 조금은 사랑을 받는 센티미터. 나이가 보고 천천히 똑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우린 큰 사랑까지 아무리 선물했던 사람과 큰 생각하는 가능성은 진짜 내가 먼저 큰 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내가 진짜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저는 가지고 있어서 지내보는 살면서 한국은 행복 내면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남지 못게 좋은 전차가 다니면 멋진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고 매 순간 괴롭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호롱만 집에 살 때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나는 되는 거니까요. 내 삶이기에 남의 기대는 알것은 아닙니다. 진짜 나서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만의 지식에 지내 내가 진짜 통일된 삶의 가치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닦아나갈까. 나보다도 당연한 방법이 속물적인 생긴 자유롭고 보상을 진행하는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성공의 저수입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저서인 상위 1% 일잘래야 글쓰기 워설자 원칙 덕분에 다양한 기업과 대학생 글쓰기 보고서 성능에 대해 강연하고 다양한 무엇을 만들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대학에 강연을 복습을 받다 보면 분명 누군가는 여기서 못 들어간다는데 정작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방향을 방하고 있다면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강연을 받는 분들만 아니 누군가는 유명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상하고 그런 대기업을 저렇게 안방하고 스스로 그 대기업을 봤다고 나온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저도 20대 때 대학 지나고 꽤 많은 방황하고 경험했던지라 이들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탄이 2배 넘게 변했는데도 청년들의 고민은 제가 20대 때 했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그럼 바로 모두가 대학 합격하는 것이니까 유명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 나니 다음 목표가 없이 소망하게 되는 거죠. 꿈이 없으니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분명 남들이 보기에 먹혀 보이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왜 이걸 하는 거지 하는 질문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성공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직접 원하는 것이 또 아닌데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속가 가능하지 않고 그걸 이뤄내는 과정도 절대 즐겁지 않아요. 오늘 순서는 있자는 가는 순서는 없으나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걸 억지로 해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곧 불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제가 가지 못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제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제 친구는 많이 행복했을까요? 그 친구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자신이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조종사 선발 과정에서 신청검사에 탈락해 조종사가 되지 못했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보를 떨어뜨린 사실에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해결되었을까요? 어려운 비행과 훈련 과정을 또 손가락에 빨간마우라는 목에 걸고 공군.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투기를 몰지 못하는 누군가는 전투기 조종사를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를 탔다고 하더라도 경량 전투기를 타는 누군가는 최신 트랜스 조종사를 부러워하고 또 누군가는 블랙 이글 조종사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처럼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면 그 다음이 부럽고 또 그 다음이 부러워질 테니까요. 이는 마치 끝도 없이 무건조를 밀어 올라야만 하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셀프로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 동기가 모두 정신승리상의 모두가 이만이 될 수 없으니 말이죠. 모든 승진의 능력을 장수반을 다지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기만 하는 사람은 그들은 말 못한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 인간을 봤을 때 이거 결국 가만 같은 것을 만든 가능성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것을 막으니까지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들의 자들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는 이제껏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는 것만 최우선시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가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엄청나게 경제성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잡아야 할 선두주자가 명확히 보였고 그들 어떤 과정을 거쳐 저 앞으로 달리고 있었는지를 알기에 누가 빨리 정해진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정말 잘 사는 건 선진국 대회에서 어려서 꼭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맨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상대가 없고 스스로 일기를 개척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어디 그 이쁜인가요? 예전에 대학교 수능에서 사람들을 걸어놓고 경찰장을 순간만 입천 소위 말해 제 걸음 방식으로 처형했지만 이제는 지금 당장 검정이라는 살력을 가진 사람들은 핀셋처럼 뽑아 바로 심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공채 방식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어제는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지만 반드시 실력 없으면 어디서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리 볼 것 없이 예전엔 개그맨이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정과 공천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SNS로 신용이 되면 얼마든지 기반 능력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진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반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 인구의 시간은 이겨내야만 해도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단군 신화의 호랑이가 파와 마늘을 먹기 전까지 동굴을 뛰쳐나가던 스스로 중간에 두근두근 떠납니다. 웅내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가진 역량과 자원을 잘 활용해 스스로 길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부모님은 개도국 시절에 나 통하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여전히 고수합니다. 이제 이런 건 장관 통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통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어느 분야가 유명하게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보다 못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공대에서는 공업시간에 벡터라는 것을 배웁니다. 쉽게 말해 화살표 같은 거입니다. 화살표 모양의 크기로 어디서부터 하는 거는 그 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벡터를 그리기 위해서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은 벡터의 시점을 확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작점이 없으면 목표지점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유학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려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저는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자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에 어디를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를 감지 못하고 갈바치만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나를 돌아보고 중심을 바로 서야 합니다. 중심을 바로 잡고 칭찬 중은 팽이는 웬만한 총기하기와도 잠시 흔들릴 뿐 쉽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회동을 합니다. 나만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줄 알고 뭘 더 좋아하는지는 말이죠. 처음엔 답답하고 감정을 잡지 못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게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찍어낼 수 있을지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서 좋은 견딜을 하게 되고 이 방향을 또 방법을 쓸 테니까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든지 먼저 잠들지 않는 것은 짠따뜻한 목적 없는 상과 저때보다 호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경쟁에서 한번 물러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의지에 열심히 걸리는 17세 고시라는 말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가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과 국어라는 기본으로 떼고 들어간다는 생각에 수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학원을 향하고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어 유치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초등 예대 특별반 미적분 심화반도 개헌과 동시에 마감되고 영어 유치원에 초등학생이 어른도 익히 힘에 고급 어로 가득한 영작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일간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씀드리면 문제는 다 심각합니다. 사후 능력만 봤어도 분명 엄청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생활 습관 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을 줄 모르고 수업 시간에 책을 꺼낼 줄 모르고 자기 자리 밑에 떨어진 수상기를 좋을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